야구 여왕 시즌2에서 지성과 스타성을 함께 보여준 선수 3명을 꼽는다면 3위 박민서, 2위 송하, 그리고 1위 노자와 아야카입니다. 다만 이 순위는 공식 기록이 아니라 공개된 학력과 선수 경력, 새로운 종목을 배우는 속도 경기에서 드러난 판단력, 그리고 방송에서 보여준 이미지와 존재감을 함께 놓고 본 콘텐츠형 순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누가 더 예쁘냐를 따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 세 사람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머리와 경험을 야구에 연결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1위 아야카는 심리학 전공, 소프트볼 투수 경험, 일본 프로야구 치어리더 경력, 그리고 한국 스포츠 무대에 적응까지 한 사람 안에 겹쳐 있습니다. 반면 박민서는 110km의 강속구와 리틀 야구 경험으로 야구 감각 자체를 증명했고, 송하는 테니스 엘리트 출신이라는 전혀 다른 기반을 야구의 타격과 경기 감각으로 바꿔냈습니다.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가장 강한 지성을 보여줬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3위는 박민서입니다. 박민서를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나이가 아니라 경력의 방향입니다. 2004년생인 박민서는 어린 시절부터 야구를 했고 성동 리틀 야구단에서 뛰며 또래 남자 선수들과 같은 그라운드에서 경쟁했습니다. 2016년 초등학교 6학년 시절에는 리틀 야구에서 여성 선수로 홈런을 기록하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당시 관련 보도에서는 비거리 약 75m의 홈런으로 소개됐고, 어린 여자 선수가 리틀 야구 무대에서 장타를 만들어냈다는 점 때문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박민서의 야구 인생은 그대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고교 진학 이후 계속 뛸 수 있는 팀을 찾기 어려워졌고 결국 골프로 종목을 바꿨습니다. 야구에서 골프로 이동했다는 것은 단순한 진로 변경이 아닙니다. 공을 던지고 받고 치는 종목에서 작은 공을 정지된 상태에서 정교하게 타격하는 종목으로 운동 감각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박민서가 다시 야구로 돌아왔을 때 가장 놀라웠던 것은 몸이 야구를 잊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026년 7월 9일 방송된 야구 여왕 시즌2 첫 회의 트라이아웃에서 박민서는 내야와 외야를 가리지 않는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줬고 윤성민 코치의 공을 상대로 홈런성 타구를 만들어냈습니다. 더 강한 장면은 투수 테스트였습니다. 시즌1에서 강한 타격을 보여준 송가를 상대로 시속 110km의 공을 던져 삼진을 잡아냈습니다. 스포츠 경향 보도에 따르면 코치진은 더 볼 것도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박민서는 만장일치 1순위로 합격했습니다. 이 장면 하나만 봐도 박민서의 강점은 단순한 운동 능력이 아닙니다. 타자와 투수 수비를 빠르게 오가면서도 각각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박민서의 지능을 학교 성적이나 시험 점수로 평가할 자료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순위에서는 야구 IQ와 운동 학습 능력을 더 크게 봤습니다. 투수로 마운드에 올라갈 때는 타자의 타이밍을 흔들어야 하고 타자로 들어설 때는 투수의 릴리스와 공의 궤적을 읽어야 합니다. 수비에서는 타구 방향과 주자의 움직임까지 동시에 계산해야 합니다. 박민서는 이 여러 역할을 짧은 시간 안에 바꿔 수행했습니다. 과거 야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오랜 공백 뒤에도 움직임을 재구성했고 골프에서 익힌 회전과 밸런스 감각까지 타격에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민서에게 붙는 천재 야구소녀라는 표현은 단순한 별명이 아니라 빠른 적응력과 오래 남아있는 경기 감각을 압축한 말에 가깝습니다. 방송에서의 이미지도 강합니다. 박민서는 화려하게 자신을 설명하기보다 공을 던지고 치는 장면으로 먼저 존재감을 보여주는 유형입니다. 어린 시절 야구를 했고 한번 다른 종목으로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서사까지 있기 때문에 시청자 입장에서는 한 장면 한 장면에 의미가 생깁니다. 그래서 외형을 객관적인 순위로 평가하기보다 젊고 당당한 분위기와 선수다운 집중력, 그리고 경기 순간에 드러나는 자신감이 박민서의 매력이라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만약 이 순위를 오직 야구 감각만으로 정한다면 박민서가 1위라고 말하는 사람도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기준은 학업 배경과 다양한 경험, 적응력과 방송 존재감까지 함께 보는 것이기 때문에 박민서는 3위에 놓았습니다. 2위는 송하입니다. 송가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야구를 오래 한 선수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송가의 원래 종목은 테니스입니다.
여성동아가 2026년 1월 30일 공개한 한 인터뷰에 따르면 송가는 테니스 선수 출신인 아버지와 오빠의 영향을 받아 2살 때 처음 라켓을 잡았습니다. 이후 초등부 전국 랭킹 1위에 올랐고 주니어 국가대표로 활동했으며 국제테니스연맹, 국제주니어 대회 우승 경력도 쌓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전국 1위를 경험하고 국가대표급 경쟁 속에서 살아온 선수라는 뜻입니다. 이 이력만으로도 손가가 단순한 방송 출연자가 아니라 오랜 시간 엘리트 스포츠의 압박을 견뎌온 선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테니스와 야구는 공을 친다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경기 구조는 크게 다릅니다. 테니스 선수는 매 포인트마다 상대의 서브와 스트로크 코스와 회전, 자신의 위치를 순식간에 판단해야 합니다. 야구 타자는 투수가 던지는 공의 구종과 속도 코스 볼 카운트를 읽어야 합니다. 두 종목 모두 짧은 순간에 판단을 끝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송가가 야구에 빠르게 적응한 이유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테니스에서 수없이 반복한 공의 궤적 읽기와 손과 눈의 협응 능력이 야구 타격에서도 큰 자산이 된 것입니다. 특히 송가는 야구 여왕 시즌1에서 타격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시즌2를 소개하는 채널의 공식 콘텐츠에서는 송가를 지난 시즌 무삼진 신화를 쓴 타격 천재로 소개했고 시즌2에서는 장타력까지 발전한 모습이 강조됐습니다. 시즌2 트라이아웃 기사에서도 송가는 6할 타자로 언급됐습니다. 이 숫자는 프로그램 안에서 송가가 어느 정도의 타격 존재감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기록입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시즌2에서 역할이 타재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비시즌 동안 투수 훈련까지 진행하며 새로운 역할에 도전했습니다. 이미 한 종목에서 정상급 경험을 가진 선수가 다시 낯선 종목을 배우고 그 안에서 또 다른 포지션까지 익힌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송가의 강점은 바로 이 학습 속도입니다. 테니스 선수는 기본적으로 혼자 코트에 서서 경기 흐름을 책임져야 합니다. 반면 야구는 수비 위치와 주자 상황 동료의 움직임을 계속 읽어야 하는 팀 스포츠입니다. 송아 역시 여성동아 인터뷰에서 테니스 코트에서는 혼자 싸웠지만 야구를 통해 팀워크를 새롭게 느낀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변화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개인 종목에서 형성된 판단 체계를 팀 종목에 맞게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잘하던 방식만 고집하면 적응이 늦어집니다. 송가는 오히려 기존 경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가져와 야구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스타성에서도 손가는 강합니다. 큰 스윙과 적극적인 승부 스타일 때문에 타석에 들어서는 순간 기대감을 만들고 강한 경쟁심과 밝은 에너지가 동시에 드러납니다. 외모라는 주관적인 기준보다 방송에서의 존재감으로 보면 송가는 이미 블랙 퀸즈를 대표해야 하는 얼굴 가운데 한 명입니다. 카메라가 손가를 잡았을 때 시청자가 다음 장면을 기대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위입니다. 학력만으로 지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엘리트 선수 생활에서 만들어진 상황 판단, 집중력 학습 능력까지 포함한다면 송가는 매우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위는 노자와 아야카입니다. 아야카를 1위로 선정한 이유는 한 가지 능력이 압도적이어서가 아닙니다. 공개된 이력 안에서 학업, 스포츠, 직업, 해외 적응이라는 4가지 영역이 가장 균형 있게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아야카는 1999년 일본 나가사키현에서 태어났고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고교 시절 소프트볼 투수 경험까지 있습니다. 2025년 1월 뉴시스 보도에서 아야카는 고교 시절 시속 90km 초반 정도를 던졌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채널A 역시 야구 여왕 첫 시즌 사전 콘텐츠에서 아야카를 한때 평균 구속 90km였던 소프트볼 선수 출신으로 소개했습니다. 이 기록이 중요한 이유는 아야카가 단순히 야구를 좋아하는 치어리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공을 던져본 경험이 있고 투수의 메커니즘과 경기 흐름을 몸으로 배운 사람입니다. 소프트볼 투구와 야구 투구는 방식이 다르지만 타자와의 승부 스트라이크, 존 구속과 제구를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사고가 필요합니다. 아야카는 야구 여왕에서 투수뿐 아니라 타격과 수비에서도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며 만능형 선수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채널A가 공개한 티저에서도 투수부터 포수와 내외야까지 여러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로 소개됐습니다. 여기에 학업 배경이 더해집니다. 심리학은 사람의 행동과 감정사고 과정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물론 심리학을 전공했다고 해서 야구 판단력이 자동으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을 관찰하고 상황을 해석하는 훈련을 받았다는 점은 아야카의 이력을 다른 선수들과 차별화합니다. 특히 스포츠에서는 상대의 움직임을 읽는 것뿐 아니라 긴장과 실패를 관리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한 번의 실수 이후 다음 플레이에 집중해야 하고 관중과 카메라가 있는 환경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아야카는 선수 경험과 무대 경험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직업 경력도 흥미롭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아야카는 2022년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 치어리더로 활동했습니다. 요미우리 치어리더 선발 과정에서는 댄스 심사와 특기 심사, 인터뷰 등 여러 관문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후 아야카는 한국으로 활동 무대를 옮겼습니다. 2025년 2월 진행된 점프볼 인터뷰 당시 그는 한국에 온 지 약 4개월 정도 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쌓은 경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언어와 문화, 응원 방식이 다른 한국 프로스포츠 현장에 들어온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팀 문화에 적응하는 것 자체가 큰 도전입니다. 여기서 아야카의 가장 강력한 장점이 나옵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자신의 강점을 다시 조합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소프트볼 경험과 치어리딩을 연결했고 한국에서는 치어리더 활동을 이어가면서 다시 야구 예능에 도전했습니다. 과거의 소프트볼 경험이 몇 년 뒤 방송에서 실제 경쟁력으로 되살아난 셈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러 일을 해봤다는 이야기와 다릅니다. 서로 다른 경험을 다음 단계의 자산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방송 이미지에서도 아야카는 확실한 차별점이 있습니다. 일본인 멤버라는 배경 때문에 블랙 퀸즈 안에서 자연스럽게 독특한 캐릭터가 형성됐지만 시즌2에서 팀을 선택하는 태도는 분명했습니다. 2026년 7월 공개된 한일전 관련 예고에서 동료들이 한국이냐 일본이냐고 장난스럽게 묻자 아야카는 당연히 블랙 퀸즈라고 답했습니다. 이 장면은 아야카가 단순한 외국인 게스트가 아니라 팀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환경에서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호흡하고 경기 안에서는 자신의 역할까지 수행한다는 점이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그렇다면 세 명을 다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박민서는 순수한 야구 감각과 성장 가능성에서 가장 강력합니다. 2016년 리틀 야구 홈런 경험 골프로의 전향, 그리고 2016년 다시 야구로 돌아와 110km를 던진 과정만으로도 이야기의 힘이 큽니다. 손 가는 종목, 전환 능력에서 돋보입니다. 2살 때 시작한 테니스 초등부 전국 랭킹 1위, 주니어 국가대표, 국제 주니어 대회 우승이라는 긴 경력을 야구 타격 능력으로 연결했습니다. 아야카는 가장 폭넓습니다. 심리학 전공, 고교 소프트볼 투수, 시속 90km대 경험, 2022년 요미우리 치어리더, 그리고 한국 무대 적응까지 서로 다른 분야가 하나의 경력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순위의 3위는 박민서, 2위는 송하, 1위는 아야카입니다. 하지만 기준을 조금만 바꾸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구 기술만 보면 박민서가 정상에 설 수 있고 엘리트 스포츠 경력과 빠른 종목, 적응을 가장 중요하게 보면 송가가 1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학업과 스포츠 해외 경험, 방송 존재감을 모두 합쳐 균형을 본다면 아야카가 가장 강한 후보가 됩니다. 결국 이 세 선수의 공통점은 얼굴만으로 주목받는 선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록이 있고, 과정이 있고, 자신의 경험을 새로운 무대에 적용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야구여왕 시즌2가 2026년 7월 9일 시작된 이후 블랙 퀸즈에는 박민서와 최혜빈, 김나영, 김세현, 송민지 등 새로운 선수들이 합류했고 기존 멤버인 김우나, 송하, 장수영, 주수진, 박하얀, 아야카도 다시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종목에서 온 선수들이 한 팀에서 야구를 배우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누가 가장 빨리 성장하고 누가 가장 영리하게 자신의 장점을 야구로 바꾸는지를 보는 재미가 큽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박민서와 송하, 아야카는 확실히 눈에 띕니다.
그리고 이 순위에서 말하는 예쁨은 얼굴에 세부 특징을 줄 세우는 의미가 아닙니다. 경기장에서 느껴지는 자신감, 카메라 앞에서의 자연스러움 팀 안에서 만들어지는 캐릭터와 호감도까지 포함한 스타 이미지에 가깝습니다. 박민서는 말보다 플레이로 시선을 끄는 신예의 에너지가 강하고, 송가는 오랜 선수 생활에서 나온 여유와 승부욕이 동시에 보입니다. 아야카는 치어리더 무대와 야구 그라운드를 모두 경험해 상황에 따라 분위기를 바꾸는 능력이 두드러집니다. 결국 세 선수의 매력은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기 어렵고, 각자 다른 배경이 경기 스타일과 방송 이미지로 이어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1위는 누구입니까? 110km의 공으로 손가를 삼진 처리하며 만장일치 1순위 합격을 받은 박민서입니까? 초등부 전국 랭킹 1위와 주니어 국가대표 경력을 가진 뒤 야구에서도 강타자로 변신한 송합니까? 아니면 심리학 전공과 소프트볼 투수 경험, 일본과 한국을 오간 스포츠 경력까지 갖춘 노자와 아야카입니까? 세 사람 가운데 누가 야구 여왕 시즌2에서 가장 영리하고 가장 강한 스타성을 가진 선수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의 순위를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